7월 17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에는 7월 17일이 제헌절이라고 노는 날이었습니다. 올해도 노는 날인가 싶어서 지난 주말에 달력을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제헌절, 헌법을 만드는 정신을 지키자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 정신이 지켜지고 있는 나라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측근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은 뉴질랜드에 가 있다가 최근에 귀국해서 우리가 권력을 잡은 게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만들어 준 거다. 자리를 탐하거나 권력에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양정철은 곧 또 뉴질랜드로 다시 간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정신없이 현 정부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부가 북한의 군사회담과 적시자 회담을 동시에 제안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카이에 대한 압수수색, 즉 한국우주항공이라고 정부가 90년대에 여러 개 갈래로 흩어져 있던 항공우주 산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사실상 정부가 다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우주항공에 대한 전면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박근혜 전 정권의 핵심 실세들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 민정비서관 캐비넷에서 문건이 300매도 더 나왔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을 향한 수사는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전 대표를 향해서 조금씩 가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자, 거기에 지난 연휴에는 최저임금이 타결이 되었고요. 정부의 의도대로 1,000원 이상이 오르는 선에서 타협이 되었습니다. 또 원전 중단과 관련해서 진고리 원전, 지금 짓고 있는 원전 중단과 관련해서 인근 호텔에서 이사회가 열리면서 주변의 반발을 불구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온 사방에서 정신없이 이렇게 정권이 밀고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요. 정부가 북한의 군사회담과 적시자 회담을 동시 제안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제히 국방부와 같은 시간에 대한적십자사가 동시에 남북적 이 회담을 개최하자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정권이 G20에 갔다 와서 일정한 준비 끝에 곧바로 이 남북 대화 국면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일종의 정부 쪽의 입장으로는 군사회담, 또 민간 쪽 입장으로는 적시자 회담, 이렇게 해서 두 갈래로 북한을 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한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남북 군사회담은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하고요.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은 8월 1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자라는 건데요. 지난 6일 베를린에서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이라고 북한에 대화를 제안한 지 11일 만에 정부가 이행을 위한 첫 조치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자, 국방부는 군사 분계선에서의 일체의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발표문을 통해 7월 21일 판문점에서 이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안한다라고 했고요. 국방부는 현재 단절되어 있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하여 우리 측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작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 선언하자 이튿날 북한이 판문점 직통 전화와 함께 단절을 했습니다. 이후 남북 간에 연결된 통신선이 지금 전부 차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요, 북측이 응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군사회담을 제안하면서 지금 절단되어 있는 군 통신선 연결을 시도하는 걸로 보이고요. 대한적십자사도 10월 4일날 14선언 10주년이니까 그때를 기념해서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추석 성묘 방문을 제안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5일 북한의 노동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7월 6일 베를린 선언에 대해 조선 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로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조선 반도의 평화와 북남 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더 쌓는 궤변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비난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평화 구상에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와는 다른 일련의 입장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과 남이 함께 떼어야 할 첫 발자국은 북남 관계의 근본 문제인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다 라고 밝혀서 우리 측이 곧바로 군사회담을 제안한 걸로 보이고 북이 이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적십자 회담은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 작년 4월에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라 한국이 납치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서 그래서 성사되기가 쉽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금광산 관광과 개성공단 중단, 오이사 조치, 즉 천안함 피격으로 인한 이 남북관계의 모든 어떤 이 교류를 단절시킨 부분이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남북관계의 적대적인 군사 대결을 해결해야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요. 북한이 지난주에는 내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는데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600만 달러, 즉 한 66억쯤 되는 돈이죠. 이걸 비용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금요일 유엔 인구기금이 우리 정부의 북한의 인구 조사에 60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해달라고 제안서를 보냈고 이번 지원 요구는 북한의 한성열 외무성 부상 즉 차관이 지난달 뉴욕에 소재한 유엔 인구기금을 방문을 해서 요청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요청이 국제기구를 통해 접수가 되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 교류의 틀을 이어간다라는 방침에 배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아무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더라도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북한은 자신들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통계 조사를 하기 위한 비용을 유엔 인구 기금에다가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지금 되어가는 모양새를 봐서 북한은 한국에서 이미 될 거라는 정보를 알고 유엔이라는 기구에 형식적으로 부탁을 했고 한국은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북한의 제재 압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돈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현재 인구는 한 2,500만 정도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북한 인구라고 보는데요. 자, 이런 일들이 그냥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는 북한과 남한 정부 사이에 한 라인이 이렇게 개설되어 있어서 서로가 향후 관계를 진행시켜 가기 위한 어떤 물밑 작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틀 사이에서 베를린 선언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이 인구 조사를 위한 돈을 요구하고 우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주고 또 북한이 그 다음날 14일날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5일날 노동신문에 6.15 14선언을 잇는 내용을 담은 것은 진전된 걸로 본다 라고 이야기했고 북한이 뭐 이야기할 때 9개 비판하더라도 1개쯤 칭찬하거나 잘했다 뭐 봐줄만 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신호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월요일날 지금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측에서는 이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끌어내기 위한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첫 발자국이다 이렇게 국민한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북한 측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한국을 끌어내어서 미국으로부터 좀 떼내고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인 핵을 가진 채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한마디로 휴전협상을 종전협상으로 바꾸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더 나아가서 미국과 북미 수교를 하는 것 그것이 북한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가는 데 있어서 남측에 북한의 우호적인 그것도 그냥 우호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정권이 들었었는데 그 정권을 계속 이렇게 내팽겨치면 한마디로 이 정권 또한 곤란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측의 북한의 우호적인 어떤 종북 친북 세력들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일정한 정도의 명분을 세워주면서 실리 부분에서 돈을 챙기고 이익을 챙겨가는 부분은 분명히 중요한 어떤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씩씩대면서 욕하면서 조금 10대 때릴 거를 9대만 때리겠다 하면서 뒤로 돈을 뜯어내는 이런 부분에서 북한은 한국을 어느 정도는 끌고 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명분도 축적하고 자 봐라 우리 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미국 보고요. 자 너네들이 자꾸 우리를 치려고 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는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한국 측으로부터 여러가지 금전적인 지원, 경제적 지원을 뜯어내려고 시도할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점점 이 미국과 일본, 한국 이 세 나라의 동맹 구도에서 이탈시켜 가면서 또 그 과정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추가 핵 실험과 ICBM 실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ICBM의 핵탄두를 실어서 미국 본토까지 날려보내는 일은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진전을 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된다라는 것과 북한이 한마디로 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그야말로 평화적인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회담조차도 또 지원조차도 북한은 자신들이 핵과 ICBM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할 겁니다. 우리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